예, 이번 예제는 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냅색. 상당히 재밌는 예제입니다. 그냥 재밌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들 중에서 다 재밌었지만 이게 가장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코드가 도출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밥은 이제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색, 그러니까 보따리에 담을 수 있는, 배낭에 담을 수 있는 최대의 조합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예를 들어서 이건 5이고, 그리고 얘는 6이고, 그러니까 색에 담을 수 있는 최대가 10이란 말이에요. 10의 범주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이 밸류의 합이 최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는 정말 경이롭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로직이 나오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커뮤니티 솔루션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 경우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 아루니드라고 하는 친구죠. 아루니드. 아루니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제시한 솔루션을 보시면은 요거 복사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서 로직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볼 만한데 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씩 이 탑을 쌓아 놨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코드 라인의 수가 무려 거의 200 라인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에 정말 생각할 바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볼까요? 이게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림 테스트 돌리면 빙글빙글 돌면서 7개 테스트 문항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 내용을 좀 볼만해요. 테스트가 이제 7개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마찬가지 보자. 이렇게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는 제로가 되죠. 왜냐하니까 웨이트가 100이잖아요. 아이템은 하나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맥시멈이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퀄은 제로가 되고, 이 경우에는 같은 것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웨이트가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 그러면은 이렇게 4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4개 하면 20이 되죠. 그런데 요거 하나 가져가면 2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1이 되죠. 요 4개 하더라도 무게는 8kg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가능한 조합의 수는 요거 하나 가져가는 것보다는 50이 되고 요거 4개 가져가는 게 8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10을 넘어서서는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이게 4와 6 이렇게 하면은 80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4와 그리고 여기는 이 4, 이 두 개를 합치면 90이 되죠. 그러니까 얘와 두 번째와 네 번째 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수가 굉장히 많고 어떤 건 적은데, 하여튼 이 경우에는 웨이트가 70이고 750이네요. 7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00 무게 합이 750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밸류가 최대가 되는 그런 조합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1458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머리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정말 힘들겠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상당히 정교하고 잘 짰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 이 정도 코드 짜려고 했으면 보통 2, 3일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르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 3일까지 걸릴 건 없고 그냥 한두 시간 정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봤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정말 이거 경이로운 문제가 답이 나오는데 자, 아이템입니다. 케이스이자 아이템 가져와서 이 아이템이 첫 번째 거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얘는 제로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건 제로입니다. 두 번째는 헤드와 그리고 레스트로 나누어서 이 헤드의 무게, 만약에 헤드의 무게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 이 아이템의 웨이트가 맥시멈 웨이트보다 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미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if 문장을 들어야 되겠네. 그럴 경우에는 맥시멈 밸류에다가 그냥 레스트를 넣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맥시멈 웨이트 넣어주면 되겠죠. 요게 한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든지 그 아이템 하나의 무게가 맥시멈 웨이트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걔는 쓰지 말고 그 다음 아이템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말 경이로운 생각을 계속 오늘 경이롭다는 말을 지금 벌써 5번, 6번째 하고 있는데 정말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제가 이겁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경우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그러니까 맥시멈 웨이트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맥시멈 밸류 일단 레스트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마찬가지 맥시멈 밸류입니다만은 맥시멈 밸류에서 이 처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헤드를 뺀 맥시멈 밸류에서 맥시멈 웨이트에서 이 헤드의 웨이트를 빼는 거예요. 헤드의 웨이트를 빼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헤드의 웨이트를 뺀 상태에서 나머지들 중에서 가지고 가장 큰 값을 도출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 우리가 뺐던 이 헤드의 밸류를 대줍니다. 헤더.점 밸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레스트에서 맥시멈 웨이트 넣는 것하고 그리고 이 맥시멈 밸류 레스트와 그러니까 헤드의 웨이트를 빼고 헤드의 밸류를 더한 것 중에서 어떤 맥시멈 밸류 이 둘 중에서 잘못했네요. 이 둘 중에서 높은 값 최대치를 구하는 겁니다. 인터맥스죠. 그러니까 인티저로 가지고 들어왔나요? 예, 인티저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볼까요?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림 테스트 하면 여전히 7개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테스트에 있던 이 문항을 푼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이 무게 총 무게 750kg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템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해낼 것인가. 요걸 만약에 사람 손으로 종이에 써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2박 3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은 좋게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요 방법, 지금 이 친구가 썼던 이 178라인이에요. 178라인을 작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다양한 펑션들을 썼어요. 스스로도 만든 펑션도 한 뭐 10가지, 10개 이상의 펑션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들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예제를 앞에다 두고 문제를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요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을 좀 잘한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어떤 답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불과 4-5 줄만으로도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코드는 정말 경이적인 코드입니다. 로직이.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일단 요거는 단순한 거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요게 이제 관건이죠. 요 부분. 그러니까 일단 이 녀석 헤더의 무게가 맥시멈 웨이트보다 적은 경우에요. 첫 번째 아이템이 무게가 한도로 설정되어 있는 무게보다 더 적은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친구는 빼고 나머지 가지고 또다시 가장 큰 무게, 그러니까 가치의 조합이죠. 가치의 조합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를 포함해서 가치의 조합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포함할 때는 맥시멈 웨이트에서 이 친구의 무게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웨이트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뀐 상황에서 가장 큰 값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 첫 번째 친구 아이템의 밸류를 대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첫 번째 아이템의 밸류가 추가된 상태에서 가장 맥시멈 밸류를 구한 거고, 요거는 첫 번째 아이템을 제외한 것 중에서 맥시멈 밸류를 구해서 이 둘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면 결국 전체의 가장 큰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와, 이건 정말 천재죠. 제가 지금까지 본 코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깔끔하고 정말 간결하면서도 모든 로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하는 바가 커요. 왜 생각하는 바가 크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 논리 과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요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코딩 교육을 생각한다면은 100이면 100명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씩 그냥 눈앞에 닥치는 문제를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를 해결하고 또다시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하나씩 각계기파라 그러나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잘못했다는, 코딩을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코딩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하고 아름답잖아요, 코드가.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코드를 도출할 수 있는,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백날 천날 외우고 익히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과 과정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논리 과목이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논리학 논리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다는 게 참 그거죠.